오늘은 돌아가신 고모부가 해주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고모부께선 함경북도 원산 주변 어딘가가 고향이십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야기를 들은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고모부가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느 놈이 구구하네 원산에 들어가려면 내 땅을 지나지 않고는 어림도 없다 라고 하실 만큼 부자였다고 합니다. 고모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베풀 만큼 인성과 인심도 좋으셨어서 북한 정권이 설립되고 지조도를 숙청할 시기에도 지역 주민들이 도와줘서 땅과 재산만 반환하는 데 그치고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지역 공산당이 이것저것 편의를 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모부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인가 유독 마을에서 소나 닭, 개가 자주 없어지고 그 주변에 하얀 고운 털이 발견되어 마을 뒷산에 백호가 사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에게 알려 토벌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일본 순사 몇 명이랑 사냥꾼, 인근 일본 군대에서 온 군인들 해서 한 달간 마을 뒷산뿐만이 아니라 근처 이 산 저 산을 돌며 사냥을 했고 그 결과 멧돼지랑 곰, 호랑이 2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호랑이가 잡혔다는 말에 기뻐 잔치를 열었고 고모부도 고기를 잔뜩 먹고는 배가 불러 고모부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갔는데 마을 어르신들이랑 사냥꾼 대표 그리고 고모부의 아버지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졸려서 제대로 말을 듣지 못했는데 얼핏 듣기로 잡은 범이 그 범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발견된 하얀 털 역시 백호라 하기에는 너무 길고 곱다. 그건 호랑이가 아닌 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고모부는 평소 사냥을 다니던 고모부의 삼촌과 함께 우시장에서 소 한 마리를 사서 마을로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달구지에 탄 고모부는 보름달을 바라보다 잠이 솔솔 와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삼촌이 고모부를 깨워서 일어나 보니 삼촌의 얼굴이 파랗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과 발은 덜덜 떨면서 사냥할 때 쓰던 총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삼촌의 모습에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삼촌은 황급히 손으로 입을 막으며 하시는 말씀이 조용히 하라 큰소리 내면 니랑 내랑 살아서 못 돌아간다 조용히 하라 그러시면서 연신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사냥하며 홀로 산에 들어가 호랑이나 곰도 곧잘 잡으시던 삼촌의 겁먹은 모습에 어린 고모부도 느낌적으로 주변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꽉 다물고 달구지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답니다. 삼촌은 총을 장전하고는 여전히 달구지 주변을 맴돌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우시장에서 사온 소도 무언가로부터 공포를 느꼈는지 연신 음메 하며 매우 불안해 하더랍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어느새 깜빡 잠이 든 고모부는 격한 움직임에 눈을 떠보니 삼촌이 자신을 업고서 미친듯이 마을로 뛰어가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고모부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삼촌은 고모부를 아버지에게 넘기며 돈은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었어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일 없다. 사람이 살아왔으면 됐지. 소야 또 사면 되는 거 아니겠니? 삼촌은 고모부를 바라보더니 애부터 재우고 이야기하자고 했답니다. 몇 년이 흘러 고모부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오랜만에 삼촌이 집에 왔기에 어릴 때 삼촌과 함께 소달구지를 끌고 오던 길에 겪었던 그날의 일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삼촌이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곰방대에 담뱃불을 붙이며 한 모금 깊게 마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날 산길을 다 올라가서 너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너도 곤히 자고 있기에 잠시 쉬기로 하고 곰방대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약조건 강씨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기야. 옷도 엉망이고 망태는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보이지 않고 한쪽 신도 보이지 않고 몸도 엉망이 돼서는 나를 부르며 도와달라 살려달라 하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서는 딸구지에 놓인 총을 꺼내 장전을 하고 돌아서이
강씨가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 잠깐 사이에 말이야. 그래서 종을 들고 달구지 주변을 보는데, 그래, 그날은 보름달이 떴었지. 바닥에 그림자가 있어 올려다보이 강씨가 나무 위에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었고, 그런 강씨 위에 대빠른 게 파란 안광을 비추며 날 보더라고. 그래, 확실히 날 보고 있었어. 그 순간 든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였어. 그래서 급히 총을 겨누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 식은땀이 흘러 눈에 들어가 잠깐 눈을 깜빡였다가 다시 보이 그게 없어졌어. 강씨랑 같이. 그래서 널 깨웠는데 그놈의 시선이 느껴졌어. 진득하게 말이야.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바라보는 눈빛. 아이, 그거보다 더했지. 그래서 말하려던 너의 입을 막고 다시 총을 쥐고 달구지 주변을 빙빙 돌았어. 어디서 올지 몰랐어 말이야. 다행히 전으로 달구지를 덮어서 그게 널 못 봤지 싶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이 이러다가 나랑 너 둘 다 죽지 싶더라고. 그래서 돌을 풀어 반대쪽으로 뛰게 하고 널 업고 냅다 뛰었지. 한참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 울음소리가 크게 몇 번을 울더 사라지더니 본능적으로 놈이 내 쪽으로 올 거란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더 힘주어 달렸지. 단중턱을 지나 산을 얼추 빠져나올 때가 다 돼가는데 뒤에서 강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절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고 애절했어.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내가 본 게 범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애절한 목소리였지만 뒤돌아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 난 이산저산 다니며 산군을 잡았으니 벌 받아도 할 말 없지만 넌 아이잖니? 그래서 이악 물고 달렸지. 강씨 목소리가 잠잠해지니 곧 낙엽 밟는 소리가 사사삭 하고 뒤에서 들리는데 엄청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거야. 그땐 이젠 들렸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네 아바이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았지. 다음날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냐고 물어보이 네 아바이가 하는 말이 저녁에 마루에 서서 산을 보는데 웬 반항불빛이 일렁이면서 움직이는데 도깨비불도 아닌 것이 마을로 내려오기에 이상하다 싶어 아인들이랑 횃불을 켜고 마을 한 바퀴 도는데 약초꾼 강씨 아내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범이 집에 와 알을 잡아갔고 강씨가 낯을 뒤고 뒤따라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바이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산을 오르다 나를 만난 게집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며 강씨랑 강씨네 아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찾은 건 강씨뿐이었어. 계곡 돌무더기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아반씨는 못 찾았어. 강씨네 아들이랑. 이 말을 끝으로 삼촌은 입을 다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삼촌도 돌아가시고 조용하다가 6.25 전쟁이 터졌고 원산에 주둔하던 부대 일부가 고모부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들어갔고 며칠 뒤 야심한 밤에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다음날 아침 군인들이 모두 새파랗게 질려 서둘러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고모부도 이곳에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함경남도 흥남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